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겨울철 초보자분들이 산행할 때 꼭 알아야 할 배낭 꾸리기와 산행 주의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겨울 산행은 눈 덮인 아름다운 풍경과 설경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몸도 마음도 고생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팁들을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겨울철의 산행은 추위로 인해 한여름의 산행 이상으로 체력 소모가 많은 편입니다. 산행에서 배낭의 무게는 체력과 피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만보를 걸어도 배낭을 메고 걸을 때와 메지 않고 걸을 때의 피로감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배낭의 무게가 늘어나면 허리와 어깨의 부담이 증가하고 오르막에서는 숨이 더 가빠지며 체력 소모도 급격히 커집니다. 물론 겨울 산행 시는 생존과 직결되기도 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기도 자신의 체력과 코스를 고려해야 합니다. 저도 산행 초반에는 불필요한 물건까지 다 챙기다 보니 배낭이 너무 무거워져 오히려 산행 자체가 고역이 된 경험이 있다 보니 꼭 필요한 물품만 챙기고 무게를 줄이는 데 신경 쓰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먹는 컵라면의 낭만 등은 포기했습니다. 산행 경험이 많은 분들도 겨울 산행만큼은 긴장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배낭 하나가 생사를 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낭은 짐을 넣는 역할도 하지만 넘어질 때 몸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배낭을 아무렇게나 꾸리고 계시진 않나요? 첫째, 배낭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작은 배낭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겨울철엔 최소 30리터는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우터를 넣게 되면 제법 용량이 넉넉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영상같이 당일 가까운 코스에 이렇게 큰 배낭은 오버일 수도 있습니다. 저 배낭은 이때 이후로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무게 배분의 기술입니다. 등산할 때 자주 보는 광경 중 하나가 배낭을 뒤적이며 물건 찾는 모습인데요. 이건 잘못된 수납 방법 때문입니다. 행동식이나 물처럼 자주 꺼내는 물건은 위쪽이나 바깥쪽 수납 공간에 두고 가벼운 물건은 아래쪽에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체력 소모도 줄이고 필요할 때 바로 꺼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것만 담으세요. 아이젠, 스패츠, 스틱, 보온병. 생명줄이 될 수도 있는 장비들이지만 경우에 따라 항상 필요한 장비들은 아닙니다. 초심자의 경우는 배낭이 가벼울수록 여러분의 발걸음도 가벼워집니다. 겨울 산행은 준비하는 자만이 즐길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프로처럼 배낭을 꾸릴 준비가 되셨나요? 겨울철 산행은 여름 산행만큼이나 체력 소모가 많습니다. 산행 중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가파른 등산로에서 숨이 가빠질 때마다 이러다 쓰러지는 건 아닐까? 걱정하진 않으신가요? 이럴 땐 들이마시는 숨보다는 내쉬는 숨에 집중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물이 가득 찬 물통에 새로운 물을 부을 수 있나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야 신선한 산소가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거죠. 자, 이제 함께 해볼까요? 배 속의 공기를 힘차게 후욱 물결표 내뱉어 보세요. 놀랍게도 새로운 공기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산행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거예요. 산행 복장은 두꺼운 한 벌보다는 여러 겹을 겹쳐 입는 레이어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제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저도 초보 시절에 두꺼운 옷 하나로 산행을 갔다가 땀이 차고 옷이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옷 안쪽에 결로가 생기는 바람에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겨울철 산행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체온 관리가 생존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소중한 머리와 손, 이 두 부위를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머리는 작은 난로와 같습니다. 체온의 40%가 이곳을 통해 빠져나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꼭 방한 모자를 챙깁니다. 그리고 손은 우리 몸의 바로미터입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위험 신호예요. 여분의 장갑은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장갑 하나 더 챙기면 손가락 10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 때마다 꺼내 마시는 따뜻한 차 한 모금. 보온병도 겨울 산행에서는 놓치면 안 되는 준비물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음료가 아닌 체온을 지키는 은인이죠.
저는 남쪽 지방이고 물을 잘 안 마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간혹 생수병만 들고 갔다가 물이 얼어서 고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겨울 산행은 도전이 아닌 준비의 싸움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체온 관리만 철저히 한다면 겨울 산의 진정한 매력을 만끽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외에 산행 중 땀을 흘리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걸음걸이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더울 때는 속도를 줄이세요. 추위가 느껴진다면 다시 걸음을 조금 더 빠르게. 동행과 함께라도 자신의 페이스를 잃지 마세요. 과도한 땀은 체온 저하의 지름길입니다. 동행과의 페이스 조절이 힘들 경우는 아우터옷을 벗거나 해서 체온 조절을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초보자분들은 산행 시 장거리 코스는 피하고 반드시 경험자와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눈 덮인 산은 체력이 많이 소모되고 미끄러지거나 낙상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길이 헷갈리기 쉬워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산행 중에는 언제든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과감히 되돌아올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겨울 산행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주의가 없다면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체온 조절, 장비 준비, 배낭 무게 관리, 안전한 산행 팁을 꼭 기억하시고 안전하고 즐거운 겨울 산행을 즐기시길 바랍니다.